자, 이제 다음은 숫자 문자 말고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데이터.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숫자 문자는 딱 하나만 딱 정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여러 개의 집합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거예요. 뭐 120, 130 이런 것들을 원래 하나씩만 담았었는데 이제는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리스트를 생성할 때는 저희가 이제 대괄호를 쓸 수가 있어요. 내가 가격 집합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 120원에도 팔렸고 130원에도 팔렸고 140원에도 팔렸어. 이런 것들을 리스트로 정의를 해줄 수 있는데 각각의 아이템들은 이 콤마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스 리스트는 여기서 보면은 120, 130, 150, 200, 170 이런 식으로 해서 콤마로 총 5개의 아이템을 정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제 복합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뭐 숫자, 문자도 다 같이 담고 리스트 안에다가 또 리스트를 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문자에서도 인덱스로 접근하듯이 내가 첫 번째 요소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 0, 콤마를 기준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의 기본 연산은 무엇이냐? 리스트에서는 뭐 SEC라고 해서 문자 하나 만들고 프라이스 리스트 120, 130 데이트 리스트 만든 다음에 더하기를 쭉 다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붙게 됩니다. 요소가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덱스가 중요한데 내가 0, 1, 0부터 시작해요.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에요. 1 인덱스 리턴해줘. 그러면은 120이 나오는 거고 3, 0.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0, 1, 2, 3. 이 리스트 안에서 내가 2017년도 12주차만 뽑아보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전체적인 인덱스로는 0, 1, 2, 3이에요. 근데 이 3 안에서 더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또 0으로 들어가면은 이 세 번째 중에서 여기가 0번째, 얘가 첫 번째 1이기 때문에 0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0에서 3은 똑같이 3을 포함하지 않고 0, 1, 2, SEC 120, 130만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문자열에서 인덱스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하면은 리스트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제 파이썬에서 리스트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리스트의 인덱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거 유튜브 영상 한번 올렸었는데 댓글로 이제 제가 이렇게 일부 결과를 설명은 제대로 해놨는데 결과에 이제 50이 삭제됐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정해서 이 부분만 다시 올렸습니다. 일단 스코어 리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스코어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에서 내가 인덱스 0, 1, 2, 3, 4, 5 이렇게 접근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뭐 같이 보면은 스코어 리스트를 제가 하나를 설정을 해놓고 설정을 하고 스코어 리스트에서 당연히 양의 인덱스는 스코어 리스트의 0, 뭐 0에서 4까지는 0, 1, 2, 3, 4, 4를 포함하지 않은 70, 60, 70, 80, 60, 50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양의 인덱스는 내가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는지 0, 뭐 1, 연속적으로 내가 처음부터 4 전까지 0, 1, 2, 3, 4 전까지 그 다음에 반대로 하면은 0, 1, 2, 2부터 끝 뒤에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양의 인덱스를 일단 명확하게 사용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내가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덱스가 어떤 부분은 양의 인덱스, 어떤 부분은 음의 인덱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전체적인 코드의 가속성이 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원래 양의 인덱스를 확실하게 하고 음의 인덱스를 또 쓰는 부분들은 또 있거든요. 그때 음의 인덱스를 적절하게 이제 필요한 부분에만 이제 사용하고 전체적인 코드 맥락에는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0, 1, 2, 3, 4, 5 돼서 이제 스코어리스트 3인 경우에는 당연히 세 번째 인덱스 값이 추출이 되겠죠. 네. 스코어리스트 3, 0, 1, 2, 3인 50이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코어리스트 0에서 4까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0에서 4는 포함하지 않고 얘네들 70, 80, 60, 5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면은 0에서 4까지 70, 80, 60, 50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 리스트 이제 마이너스 인덱스인데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 2, 3, 4, 5, 6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1 인덱스 하나만 짠 하고 추출이 돼요. 마이너스 1 하면은 마이너스 1 인덱스인 50만 추출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땡 마이너스 2부터 쭉 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반대로 가니까 이쪽으로 쭉 출력이 돼요. 한번 보면은 마이너스 2부터 쭉 출력을 해달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인덱스부터 그냥 뒤로 쭉 추출을 해달라 라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인 경우에는 그냥 마이너스 2까지 처음부터 마이너스 2까지인데 마지막은 빼야 되죠. 없어지니까 70, 80, 60, 50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마이너스 2까지 하면은 70, 80, 60, 50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출력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의 인덱스 사용하는 방법, 음의 인덱스 사용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이제 아시고 내가 코드를 작성할 때는 한 방향성을 따라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에서는 우리가 값을 업데이트가 가능한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리스트를 120, 130, 140, 150으로 정의를 해놓고 내가 여기에서 0, 1, 140이라고 하는 값을 바꾸고 싶어. 근데 이 140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두 번째에 있는 값을 다른 값으로 교체를 하면은 수정이 됩니다.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테스트 리스트는 120, 130, 140, 150, 120부터 해서 쭉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스트 리스트에서 내가 0 이런 식으로 해서 인덱스는 이제 완벽히 알게 된 거고 내가 여기에서 0, 1, 2 130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 인덱스를 내가 180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고 다시 테스트 리스트를 한번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130이었던 게 180으로 바뀌었다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리스트 값을 삭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델키 인덱스로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remove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해서 값을 삭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값을 삭제하고 싶다. 테스트 리스트.remove 해서 140을 삭제하겠다 라고 하면은 140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del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도 없앨 수가 있어요. del 업데이트 리스트에서 세 번째를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한번 실습해 보면은 del 얘는 이제 변수 이름이니까 테스트 리스트에서 내가 세 번째 012를 삭제하겠습니다. 한번 테스트 리스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0, 1, 2, 3 150이 삭제되겠네요. 보면은 180까지 남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리스트에 있는 값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빈리스트를 만들 때는 그냥 대괄호 열고 닫고인데 1부터 그냥 구간 뒤에를 전부 다 삭제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1 땡땡 뒤에 전부 다, 그럼 앞에 있는 거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이제 값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트에는 집합, 어떤 집합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함수가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미 120, 130, 140, 150을 정의를 했는데 여기다가 내가 펑션 리스트에다 append 100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뒤에 값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특정 위치에다가 세 번째에다가 인덱스에다가 100을 넣겠다. 0, 1, 2, 3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인덱스로 100이 들어가는 거죠. 0, 1, 2, 3 이 안에 이제 100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xtend 내가 여러 리스트 값을 추가로 확장하겠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할 때는 extend에서 리스트로 정의를 하면은 리스트 두 개의 값이 뒤에 또 붙게 됩니다. 한번 해보면은 이제 업데이트 다 했고 펑션 리스트 찍어보면은 먼저 append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뒤에 100이 추가가 됐어요. 150까지 있었는데 100이 뒤에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세 번째에다가 100을 넣겠다 라고 하면은 0, 1, 2, 3 세 번째에 100이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리고 11과 12를 동시에 넣겠다. 그럼 뒤에 11과 12가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도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죠. 어떤 문자 안에서는 그 문자들을 막 찍고 붙이고 그 안에서 막 스플릿도 시키고 리플레이스를 시켰다라고 하면은 리스트에서는 어떤 집합 단위로 뭔가 움직이는 연산들을 많이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이 펑션 리스트라고 하는 걸 정렬을 할 수도 있는데 sort 당연히 여기 있는 값을 내가 정렬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정렬하면은 작은 숫자 위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리버스를 만약에 true로 하면은 내림차순 정렬 반대로 하겠다. 여기에 내가 쓸 수 있는 옵션은 괄호하고 Shift 탭을 누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키 리버스 기본은 오름차순 펄스 반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값으로 내가 인덱스를 가지고 오는 거 펑션 인덱스에서 150이라고 하는 값이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느냐 문자에서도 똑같이 있었죠. 여기서 똑같이 150을 내가 인덱스를 찾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미 이제 150이 있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값이 나오겠죠. 처음에 인덱스에 얘가 있네. 값으로 찾을 수 있는 거죠. 특정 값을 내가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인덱스로 검색을 하고 0번째 있는 값을 내가 다시 재정의 하는 거죠. 이 펑션 리스트의 0번째 값, 인덱스로 찾은 값을 나중에 업데이트 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50을 삭제하고 업데이트하고 싶어. 그러면은 펑션 리스트에서 150이 있는 위치에 값을 155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150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주 사용하는 함수가
이 펑션은 이제 집합이기 때문에 요소가 몇 개나 있어? 랭스, 최소값은 뭐야? 최대값은 뭐야? 그러면 이제 전체 합은 뭐야?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이 펑션 리스트에 개수가 몇 개나 있어? 8개가 있고 민. 이게 점점 많아지면은 이런 그 집계 함수가 없으면은 되게 힘들어요. 뭐 한 20개, 30개 하나하나씩 다 셀 수 없잖아요. 최소값은 뭔지, 맥스값은 뭔지, 그쵸, 썸, 전체 합은 뭔지. 이거에 대한 값을 알면은 나중에 평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가격 정보를 내가 리스트로 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내가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랭스 분의 썸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 평균적으로 96개 정도가 나오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리스트에서 이제 거의 다 이제 중요한 건 다 파헤친 거예요. 근데 여기 펑션 리스트에서 내가 120이 몇 개나 있는지 똑같이 여기서도 카운트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마지막 요소를 그냥 빼고 싶을 때는 팝해서 하나씩 하나씩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 문제로 120, 150 이런 값이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뺀 평균을 한번 에버리지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한번 담아보는 거를 실습으로 해보면은 내가 인덱스로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최소값이 뭐다. 그럼 최소값을 빼려면은 값을 우리가 빼는 방법을 배웠었죠. 보통 우리가 어떤 특정 값에서 최대 최소값을 뭐 아웃라이어라고 이상치로 보고 걔를 뺀 평균을 이 집단의 진짜 평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한번 해보는 거죠. 테스트로. 네, 이번에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는 키 밸류 형태의 자료 구조로 뭐 name 이름이 뭐니? 키가 이름이고 SEC가 삼성전자다. ID는 뭐니? 30만이다. 어드레스는 수원이다. 이런 식으로 키가 있으면 밸류를 리턴을 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키 밸류, 내가 어떤 키를 던질 테니까 그 값으로 나중에 바꿔줘. 이런 형태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딕셔너리를 이제 생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딕셔너리 생성은 중괄호를 써주고 키, 그 다음에 땡땡 밸류, 그 다음 콤마로 다음 키는 id, 값은 30만. 이런 식으로 해서 키 밸류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나중에 응용이 되느냐라고 보면은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데서 사용이 됩니다. 내가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행이 있는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pd.dataFrame 내가 1, 2, 3, 4, 5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여기에 컬럼 이름을 NO라고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행이 있고 여기에 대한 컬럼 정보가 있다 라고 할 때 이 컬럼 정보를 NO에서 yes로 바꾸고 싶을 때 test df rename columns 할 때 키 NO를 value yes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s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뭐 다른 인플레이스 옵션도 쓰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키로 이 값으로 리네임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딕셔너리를 만들게 되면은
no라고 하는 컬럼에는 1, 2, 3, 4가 있고 그 다음에 콤마로 해서 yes라고 하는 컬럼에는 2, 3, 4, 5가 있다. 이거 좀 약간 너무 리전 아이디 지역 정보가 A01, A02, A03, A04가 있고 지역 네임이 미국, 한국, 러시아, 뭐 인도 이런 식으로 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한 애를 어떻게 보면 키 밸류 형태예요. 나중에 얘를 pd.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행가 열리는 애로 만들어 버리면은 말아주면은 리전 아이디에는 이 값들이 리전 네임에는 이런 값들이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스프레드시트 형태로도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키 값을 주고 밸류를 리턴하는 용도.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데 가장 솔직히 많이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뭐 테스트 딕트라고 그냥 만들면 되는 거죠. 얘를 타입으로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다. 근데 여기에서는 키들이 뭐가 있느냐? 펑션이죠. 리전 아이와 리전 네임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전에는 뭐 딕점 values 하면 value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value는 뭐 이런 값들이 있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쓰면은 미국 지역의 LED TV가 1주차에 그래서 그걸 이제 딕셔너리로 미국 LED TV 1주차가 2.5 미국 LED TV 02주차가 1.2라고 하는 계절성 지수가 있다. 무슨 어떤 특정 지표인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딕셔너리에서 앞에 있는 키 값으로 대괄호를 치게 되면은 얘는 1주차 2.5가 짠 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키로 던지면은 값을 받을 수 있다. 키로 던지면은 값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은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 밸류 형태로 만들고 뭐 여기에서 id를 삭제해서 출력하는 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딕셔너리가 아까 제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pandas as pd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하나씩 그냥 변수에다 자료형을 가지고 뭔가 내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말 완전 맨 땅에다가 헤딩하는 기분이겠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파이썬이 가장 좋은 거는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포트 불러오겠다. 펜다스를 근데 as 별칭을 줄 건데 pd라고 별칭을 주면서 내가 불러오는 거죠. 얘를 딱 불러오는 순간 나는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도 있고 조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네임은 A 고객, B 고객, C 고객, D 고객 딕셔너리로 선언하는 거죠. 키 밸류. 키는 age에는 27, 40, 33, 29. 스탁 age도 넣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pd.데이터 프레임으로 이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를 말아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되는 거예요. 실행 한번 시켜보면은 이미 이제 아까 하긴 했지만 여기다가 new df가 되는 거예요. new df는 했는데 아마 그
이게 이제 PPT에서 주피터 랩으로 copy and paste 하면은 뭔가 이렇게 깨지는 단어들이 하나씩 있어요. 예, 실행하고 은이 여기 두 개가 붙었네요. 그래서 new df를 한번 찍어보면은 A 고객, AG, 스타 게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키, 밸류, 키, 밸류 이런. 그럼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딕셔너리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를 더 다루다라고 하면은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도 변환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10, 100, 1000, 만 얘에다가 pd.데이터 프레임으로 말아주면은 10, 100, 1000, 만이라고 하는 값만 할당이 돼요. 컬럼 이름은 없어요. 근데 컬럼을 별도로 명시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컬럼즈는 테스트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별도로 나중에 컬럼을 매핑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이 워낙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리스트 두 개를 선언한다 라고 했을 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데이터를 만드는데 리스트가 두 개가 있죠. 근데 pd 데이터 프레임으로 각각 하나씩을 만들었어요. 라인 3번째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이제 pdate df라고 하는 변수에는 16년도 데이터가 오고 df2에는 17년도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결국은 리스트를 가지고 두 개의 컬럼 값을 만든 다음에 얘는 나중에 이제 PD라고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배우면은 더 많이 가겠지만 콘캣으로 병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1과 데이터 프레임 2를 내가 콘캣을 하겠다. 근데 A6는 옆으로 1, 오른쪽으로 붙이겠다 라고 하는 거죠. A6 이렇게 옆으로 붙게 되는 거죠. 밑으로 붙이고 싶으면은 0, 밑으로 컬럼이 달라서 약간 서로 다른 값이 들어갔지만 만약 컬럼 값이 같았다라고 하면은 같은 컬럼 이름으로 쭉 붙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행과 열이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참고로 지금 알아두시면은 됩니다. 한번 딕셔너리로도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고 리스트로도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면은 우리가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자료형에는 이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우리가 숫자가 처음에 배운 거는 정리해 보면은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숫자는 처음에 아마 느꼈을 때는 정수, 실수, 뭐지? 근데 결국은 소수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수에서는 중요한 건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퍼센트 연산은 우리가 패턴을 찾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는 내가 데이터를 서로 붙이고 찍고 그 중에서 네 번째 인덱스를 내가 값을 변경시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리플레이스,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것들을 막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는 어떤 그런 값들의 집단이에요. 집단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인덱스로 몇 번째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찾을 수 있는 거고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은 업데이트, 삭제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리스트에서는 전체 평균을 구하느냐 아니면 민, 맥스, 랭스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투플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그 강의에서는 이제 뺐었는데 나중에 튜플은 나올 때 그때 한번 언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는 키 밸류 형태로 내가 정의하는데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어떤 컬럼 이름을 리네임 컬럼 할 때 키 값으로 어떤 값 밸류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고 이 구조를 그냥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기억을 하면은 실제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자료형들이 많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